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HLB 얘기 드리면서 좀 주의 당부를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바로 이 바이오주들의 유상증자가 이제 앞으로 이어질 수 있다입니다. HLB도 유상증자를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 HLB가 유상증자를 2년 전인가 했는데, 그 돈을 전부 다, 기업 인수하는 데 다 썼어요. 예. 실적으로 리보세라립을,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데 2년 동안 그 역량을 오히려 뭐 HLB 지금 글로벌 테라피틱스 노터스 뭐 이런 식으로 비용도 다 쓰고 근데 결국 결과물이 안 나왔는데 그 부담을 또 주주들한테 줬거든요. 근데 지금 주주들은 지금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뭐 이번에 또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전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옥스코텍도 마찬가지죠. 지금 12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5천억짜리 회사인데 이 바이오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매출이 안 나오고 이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약을 최종적으로 만들어낼 때까지는 비용을 계속 들여야 됩니다. 임상해야 되고요.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요. 대주주도 뭐 CEO들도 월급 받아야 되잖아요. 이사진들도 월급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불가피하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겠죠. 아, 이쪽도 하네, 저쪽도 하네. 다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 주가가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분위기가 유상증자를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저희 지난번에는 무상증자 경고를 많이 했었죠. 뭐 5주, 7주, 10주 아무 재무제표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본금의 변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가의 변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 틈을 타서 사람들이 주가를 부양시키면서 작전을 걸었던 거죠. 똑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상증자로 인해서 기업을 연명을 시켜야 되는 거죠. 먹이가 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하루에 3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밥을 사기 위해서 쌀도 사야 되고 김치도 사야 되고 비용이 계속 든단 말이죠. 1년, 2년을 버티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의 핵심이 어떤 삼자 배정을 받는다거나 투자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시비를 발행한다거나 BW를 발행하면 이제 이자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회사는 사채를 먼저 발행을 해야 됩니다. 이자를 들여서라도 비용을 들여서라도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부채 비율이 높아지니까 재무적으로 악화되죠. 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이 유상증자입니다. 가장 나쁜 방법이죠. 회사가 돈을 끌어오는 방법 중에서 가장 나쁜 방법이 유상증자입니다. 예. 주주들한테 손 벌리는 거거든요. 예. 뭐 보여준 것도 없으면서 약도 나오진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예. 기업 이제 특히 바이오주들이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 기업이 재무적으로 굉장히 다들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바이오 기업에서 재무적으로 좋은 기업은 삼성바이오랑 셀트리온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나마 이제 제약주에서 뭔가 바이오를 하는 쪽은 그나마 좀 더 낫긴 하죠. 안트로젠 보시면 계속 적자거든요. PCL 휴젤은 아니죠. 앞타바이오. 이런 아이들은 이제 앞으로 그동안 돈을 다 썼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해졌을 겁니다. 네이처셀, 이수앱지스, ST팜은 돈을 벌고 있네요. 셀리드. 아니면 국가 뭐 지원을 받든지 박셀바이오, 나이백, 올릭스, 예, 포미팜, 레고캠바이오, 파미셀은 돈을 버네요. 그렇죠? 아미코젠, 바이오니아 돈을 버네요. 오스코텍. 이제 오스코텍은 이제 돈을 못 버니까 지금 보시면 500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돈을 메워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알테오젠, 헬릭스미스 이런 건 굉장히 재무제표가 위험하죠. 그렇죠? 이렇게 돈을 많이 매년 500억씩 꼬라박고 있는 이런 기업이 약도 애매모호하다. 예,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제넥신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오주들이 유상증자 붐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갑작스럽게 막 10%씩 20%씩 툭툭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요 고비를 잘 이겨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같이 이렇게 70%씩 떨어졌다면, 같이 떨어졌다면 좀 재무주 구조가 좀 좋은 바이오 쪽으로 좀 옮기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하나하나 뒤져보면 대부분 60, 70, 80 다 빠져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안 그런 기업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래도 돈을 벌면서 바이오를 하는 기업으로 좀 갈아타면 좋지 않을까. 뭐 셀트리온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똑같이 60% 70% 빠졌으면 얘는 그래도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좀 낮잖아요. 재무적으로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은 메지온도 한번 볼까요? 보는 김에 보세요. 이 메지온 이런 거 보십시오. 뭐 끝도 없잖아요. 뭐 1000억씩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으면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 할 수밖에 없거든요. ABL 바이오 마찬가지. 신라제는 뭐 이래서 이제 문을 닫았고요. LNK 바이오, 크리스탈론, 지노믹스, 메디포스트, 에이프로젠 제약사인데도 이 돈을 못 벌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는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된 부분이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다. 자, HLB 유상증자 했죠. 그다음에 지금 옥스커텍 했죠. 이러면 별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바이오주를 만약 몰빵하고 있다거나 특히 이제 뭐 주식담보대출 받았다거나 대출을 받아서 하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주를 대출받아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유상증자 맞으면 거의 뭐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마이너스 50% 60%인데 요즘까지 맞아버리면 이제 거의 뭐 케어페, TKO페 당하는 수준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좀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 기업이 몇 년 연속 적자인지, 시가총액 대비해서 재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적자 폭이 규모 대비 어느 정도 심각한지 이런 거를 꼭 점검하십시오. 점검을 해서 앞으로 맞을 이 유상증자를 좀 미리 사전에 방어를 해두는 게 좋을 겁니다. 소 잃고 외양 끊고 치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사전 방비를 해두시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이오를 제외하고 나머지 적자 기업들도 이렇게 되면 계속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는 안 좋죠. 금리는 올라갔죠. 그러면 사채 발행하기 부담스럽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면 CB나 BW를 발행하려면 그걸 누가 사주는데 그 투자 대상자도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주주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일반 주주 유상증자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적자가 뭐 3년 5년 이어지고 있는데 주가가 30-40% 빠져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들고 가는 것보다는 그 얘네들은 정리하고 오히려 같이 30-40% 빠졌지만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이익이 좋은데 경기가 안 좋아서 단순히 주가가 빠진 것들, 미증시가 빠져서 빠진 것들로 교환하는, 시프트하는 전략을 추구한다면 향후 뭐 3년이 지나든 5년이 지나든 자신의 자산이 다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긴급 점검을 좀 해드렸습니다. 긴급 부탁을 좀 해드렸습니다. 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꼭 체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